사장님, 접수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혁신성장 촉진자금인데요. 일반형은 운전자금 1억 원, 혁신형은 2억 원입니다. 시설자금은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게 연지 7년 미만인 사장님들은 필수 조건 3가지도 안 채우셔도 돼요. 이걸 모르고 지레짐작해서 접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사장님들 끝까지 보시고 일반형인지 아니면 혁신형인지부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억이 갈립니다. 이렇게 접수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켜주시면 이렇게 매번 바뀌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빨리 트렌드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놓으신 사장님, 100년 가게 지정받은 사장님, 2회 연속으로 매출이 올라간 사장님, 해외로 몇 건이라도 팔아보신 사장님, 또 10시에 클릭 싸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 받아야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엔 선착순이 아니라 정책 우선도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격부터 순서까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 놓치시면 1억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금은 덩치부터 보겠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하나에 올해 배정된 돈이 4,80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체가 3조 6,820억 원인데 그 중에 한 자금이 4,800억 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안 보고 넘어가시면 최소 1억 원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형으로 넣으면 1억 원이고 혁신형 요건 하나만 있으면 2억 원이 됩니다. 요건 하나 확인 안 해서 1억 원을 놓치시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해마다 똑같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10시에 접속했는데 이미 끝나 있더라. 선착순 자금은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상관없이 클릭 순서에 따라서 받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8월부터 그 구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8월 10일이 지나면 쓸모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접수 방식 변경은 8월부터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9월에도 신청하셔도 되고 연말에 또 나오게 되면 이 요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기준에 따라서 신청만 또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공고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시사항에서 이번 변경 안내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옆에 신청 안내 자료가 또 따로 있는데 30장이 넘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하나만 하더라도 일반형이 4가지, 혁신형이 6가지로 못 받는 경우가 16가지, 그리고 금리를 깎아주는 항목이 또 5가지 갈래로 갈리게 되니까 사장님이 이걸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로 정리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바뀐 건 총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신청 날짜입니다. 전에는 접수 시작일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였습니다. 이번에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8시간 접수 시간이 전부입니다. 홀짝제는 적용이 안 되고 대표자 생년월일 뒷자리에 상관없이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접수 방식입니다. 전에는 선착순이었다가 먼저 누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8시간 안에 들어온 신청을 전부 받을 수 있어요. 받아놓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세 번째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정책 우선도 평가입니다. 공단이 예로 든 게 정책자금 수혜 이력하고 업력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원이 시급한 업체를 먼저 뽑겠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몇 점 만점에 명화 몇 점인지 그 배점표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점수표를 보고 우리 가게가 몇 점이겠지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세 공문이 나와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공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된다라고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청년인지, 여성 기업인지, 그리고 업력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대표님이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원 대상 하나가 넓어졌습니다. 일반형의 100년 가게라고만 되어 있던 항목이 100년 소상공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년 가게가 100년 소상공인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원 대상하고 지원 유형은 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외 사항이 있는데 시설자금은 이 방식에서 빠집니다. 시설자금은 8월 10일 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할 지역센터에 직접 가셔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장을 넓히시거나 설비를 들리실 계획이라면 센터 위치부터 오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3가지를 다 넘기셔야 되는데 첫째, 일반형이나 혁신형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됩니다. 둘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셋째, 대출 제한 대상에 안 걸리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부터 짚겠습니다. 일반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고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기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까지 봅니다. 개인 가세업자 그리고 개인 면세업자 영리법인 본점이면 되고요. 일반형은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하나, 스마트 기술인데요. 도입해놓고 실제로 쓰셔야 되고요. 키오스크, QR이나 NFC 주문, 테이블 오더나 무인 판매기, 그리고 서빙 로봇, 조리 로봇, 고객 관리나 매출 분석, 구독형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갑니다. 테이블 오더 정도는 대상 품목입니다. 다만 깔아만 두면 안 되고 실제 매출이 이어지는지가 실사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째로는 100년 소상공인입니다. 지정선 유효기간 안에 들어가셔야 하고 제조업은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연대 조직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입니다. 이 유형은 상시 접수라 8월 10일에 얼매이지 않고 그냥 대표님들이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면 되고요. 넷,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이면 되고요. 수료하고 1년 안에 한 번 대표자 본인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운전자금만 되고 시설자금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일반형이고요. 진짜 1억이 갈리는 건 지금부터인데 우리는 수출도 안 하는데 혁신형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가지이고 여기 하나만 해당되면 한도가 2억으로 올라갑니다. 하나, 수출 실적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출 실적이 1천만 원 달러 이상이면 됩니다. 1천 달러이면 우리 돈으로 100 몇십만 원 정도인데 이 숫자가 사장님들의 제일 놀라는 구조입니다. 수출 실적 증명원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둘째,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오르는 경우이고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이고 기준이 되는 첫 해 매출은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 스마트 공장입니다. 보급 확산 사업 협약을 마치셨거나 수준 확인 1단계에서 5단계이시면 됩니다. 넷,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나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뽑히신 경우입니다. 다섯,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입니다. 가게가 커서 소상공인 기준을 거의 넘긴 경우에는 가능한데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3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소상공인 상한에서 2명 빠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예로 들면 매출액 4억 5천만 원에서 15억 원 사이, 그리고 근로자는 3명에서 5명 미만입니다. 이 유형도 상시 접수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천천히 보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직접 대출 성신 상한자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열흘 이상 연체가 없거나 밀린 적이 없이 원금을 나눠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가능하신데요. 이건 이미 정책자금 쓰고 계시는 사장님이 갖고 계신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일반형으로 넣으시면 2억을 받을 게 1억으로 줄어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번 이상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더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성실상한 사장님하고 시설자금은 3번을 넘었더라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졸업후보 기업은 횟수 제한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격이고요. 돈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도는 동일관계 기업 기준으로 1년에 이렇게 잡힙니다. 일반형은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이고요. 혁신형은 운전자금 2억 원, 그리고 시설자금은 10억 원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 한도가 따로 붙는데 총 5억 원, 시설자금까지 포함하면 10억 원까지 되고요. 대리대출까지 쓰고 계신 잔액까지 같이 잡힙니다. 최소 1천만 원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로 가겠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3.85%인데 여기서 가상금리 0.4%포인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 4.25%에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대금리가 최대 0.8%까지 깎이게 되는데요. 같은 항목 안에서 중복이 안 되고 다른 항목끼리는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는 0.1%포인트로 정책 배려도는 0.1%, 사회 안전망 0.1, 제일 큰 게 성실상한자 0.3%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격차 해소는 0.2%입니다. 그리고 노란 우산을 들어주신 사장님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사회 안전망 금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격차가 해소가 붙고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 인천,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됩니다. 다 붙으면 연 3.45%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출 쓰시는 중에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커지게 되면 남은 기간 금리가 0.4포인트로 깎아줍니다. 기간은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은 2년 안에서 1년 단위로 고르시면 됩니다. 시설자금은 8년이고 거치는 3년 이내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매년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운전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관할 접수센터에 가셔서 직접 접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넣고 나면 지원 대상 확인, 그리고 기업 평가하고 대출 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장 실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통과하게 되면 약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출금을 어디서 나왔는지 점검도 나오니까 증빙을
증빙을 챙겨 두셔야 됩니다. 증빙은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서 이런 내용들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담 오시는 사장님들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오늘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 하시는 사장님들 이유가 거의 똑같은데요. 가게 연지 얼마 안 돼서 안 되겠지, 작년에 적자가 나서 안 되겠지, 빚이 매출보다 많아서 안 되겠지, 우리는 제조업도 아니고 혁신형은 남의 얘기지, 그리고 세금 조금 밀린 게 있어서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다 틀렸습니다. 특히 가게 연지 7년이 안 되셨으면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업력입니다. 대출 제한 대상에 한계기업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거나 직전 회계연도 적자하면서 자기 자본이 전부 잠식되었거나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치면 걸리게 됩니다. 부채 비율도 700%를 넘어가게 되면 걸리게 되고, 가계 자금 대출을 뺀 총 차입금이 매출보다 많아도 걸리게 됩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한계기업하고 부채 비율 그리고 총 차입금은 업력 7년 이하는 적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조항 자체가 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 연지 얼마 안 돼서 많이 겁내시는데 세 가지가 사장님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중에는 복식부기를 쓰시는 사장님만 걸리는 조항이 있지만 7년 미만이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조업이 아니라 혁신형은 남의 얘기다, 이것도 틀린 얘기 있는데, 혁신형은 6개 중에 제조업은 스마트 공장 하나뿐이고요. 수출은 1,000달러이고 매출은 10% 이상 2회 정도만 오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성실상환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세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이시면 제한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징수유예, 그러니까 납부고지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셨거나 압류매각 유예를 미루셨던 분들은 징수특례가 적용되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밀려 있으시면 신청을 접을 게 아니라 세무서부터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받으셔서 안 된다는 것도 조건을 조금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같은 해 안에 같은 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이미 받으셨으면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결이 되셨어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승인받고 전액 포기하셔도 6개월입니다. 근데 시설자금으로 가시거나 전액 조기 상환하셨거나 졸업후 기업으로 넣으셨으면 이건 예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짜부터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대신 이게 진짜 걸립니다. 지금 연체 중이시거나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체가 1번, 그리고 10일 이상 연체가 4번 이상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에서 연체나 대입연체, 부도가 올라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업장이나 자가주택에 경매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안 되고, 풀렸어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안 지났으면 안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이어서 당연히 이건 안 되고요. 여기서 걸리시면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리되지 않으면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순서를 짓겠습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로 걸리게 되고, 배점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됐던 고객들을 통해서 대표님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이면 1억 원, 혁신형이면 2억 원, 금리는 연 4.25%에서 시작돼서 우대금리까지 붙이시면 3.4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시설자금은 그날 지역센터부터 방문하셔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력 7년 이하이시면 제한조항 3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2가지입니다. 우리 가게가 혁신형 6개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세금이나 연체처럼 정리할 게 있으시면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헷갈리시면 고정 댓글로 자영업자 커뮤니티 링크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업종과 상황만 남겨주시면 어느 쪽으로 넣으면 유리한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끼리 주고받는 정보 방이기 때문에 혼자 알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접수 방식이 이번 8월부터 또 바뀌었잖아요. 항상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 정보나 정책 자금의 방향을 빠르게 알고 싶으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제가 정리해서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쌤이었습니다.